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 관련 질문들도 정말 많이 주고 계시고요. 드렸던 답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만족할 만한 결과다. 이런 응답들 많이 주십니다. 키움에셋 플래너가 성심성의껏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해결이 가능할까요?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800-5881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또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키움에셋 플래너의 천강욱 센터장님, 김은혜 팀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전화 또 하나하나 주고 계십니다. 어떤 고민을 먼저 만나보게 될지 또 찾아뵈야 되겠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지요? 네, 제가 지금 보험하고 연금을 가입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결혼을 한 상태고, 또 제 보험도 있고, 남편 보험도 있고, 아기 보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맞벌이를 하다가 휴직 중인데, 갑자기 외벌이 상태로 돼서 소득도 많이 줄고, 또 좀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맞벌이를 하시다가 외벌이로 전환이 되셨고요. 또 출산을 앞두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이제 휴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보험료도 그렇고 넣고 계시던 저축이나 많은 것들이 금전적으로 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가입하신 상품들을 쭉 봤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산을 앞두신 우리 시청자님 경우 센터장님. 보험금이랑 연금이랑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꼬박꼬박 모으려고 하셨던 그 계획도 약간 좀 틀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좀 온 건데 지금 줄이실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지 전반적인 재무 상태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분. 네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출산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몸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방송 출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남편분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이 43살이고요. 예, 네. 그러세요. 혹시 뭐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그 가계부 지금 쓰고 계신가요? 가계부 뭐 일일이 추진할 때 크게 예. 그러니까 큰 비용들은 항목별로는 네,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자분 그 가입하신 PCA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망보험금이요? 네. 지금 3만 원 내고 계신 거. 금액을 또 줄이신 이거는- 경우예요. 예. 예. 네, 금액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3천만 원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80세, 네네. 네, 전반적으로 현재 가입하신 그 보험 상품들에 대해 조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계 소득의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줄어드신 상황이실 텐데 그 기존에 내시던 저축하던 형태는 그대로 지금 가져가시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홀딩 하셨지만 최근에 그 적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은퇴 목적 자금으로 한 165만 원 직접 내고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하면 또 곧 있으면 둘째가 태어날 거를 감안하게 된다면 조금 그 돈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그 먼저 우선적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그 생애 재무 목표를 좀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우리 가정이 지금부터 쭉 생활을 하면서 아이는 언제 태어날 거고 그 아이가 대학 가는 시점은 언제고 또 주택은 언제 마련할 거고 또 은퇴는 언제 할 건지 이렇게 인생 플래닝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시점이 나오고 돈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교육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금액을 정하고 그 상품을 그 정도 금액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금융 상품들로 지금부터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인데 계획을 세워라. 예, 우선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축을 해오셨던 패턴을 좀 보니까 단순히 그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냥 그 적금 위주로 해서 많이 저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차곡차곡 이제 모아 가신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제 중기 자금이나 또 장기 목적 자금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단기로 계속 모아서 만든 자금을 가지고는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표 수립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에 아울러서 두 번째 필연적으로 또 함께 수반해야 될 것이
그 지출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 가정은 이제 그 뭐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이 고정비나 변동비 같은 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현재 소득은 3분의 1 정도가 줄었지만 오히려 이제 육아비라든가 이런 게 또 조금 있으면 더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 당연히 돈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아까 가계부 여쭤봤지만 가계부를 반드시 쓰셔야 하지만 쓰시는 요령이 있어요. 먼저 항목 정하고 각 항목별로 목표한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만큼을 초과해서 쓰시게 되면 그 부분은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적절하게 매달 필요로 한 생활비, 고정비, 변동비 총 포함해서 얼마 정도인지를 먼저 그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지 나머지 금액들을 정할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내시고 계시는 보장성 보험료 58만 원은 현재 소득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좀 재배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도 엄청 많이 들어가세요. 네, 연금액도 조금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자, 우리 먼저 보장성 보험을 센터장님이 이어서 좀 봐주실게. 남편분 또 우리 시청자님 각각 뭐 실비와 함께 종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실비 자체도 15만 원씩이나 각각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했던 실비 금액 가운데서도 좀 세다라는 느낌은 오거든요.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네, 그 가입하신 상품들에 대해 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LIG 손해보험, 실비보험 지금 15만 원 내고 계신데 실손보장은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또 통원 의료비 30만 원으로 적절하게 실비는 잘 가입이 돼 있으시긴 하지만 단 그 보험료는 다소 좀 비싸게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병이라든가 상해 입원 일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내시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좀 나중에 증권을 보면서 불필요한 담보라든가 또 뭐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이 돼 있거나 하면 좀 줄여서 10만 원 이내 정도로 좀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대해상 그 운전자 보험 2만 원 내고 계신 거는 보통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배서 제도라고 하는데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약으로 해서 한 몇천 원 정도로만 해도 기존의 LIG 손해보험에다가 포함시켜서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손에 묶어서요. 예, 그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보험료도 한 또 15,000원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남편분께서 그 가계 소득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사망보험금이 지금 현재 2천만 원 정도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AIA의 종신보험. 종신보험 지금 10만 원 내고 계신 거. 네네. 그래서 이 상품은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정리하는 방법은 해지를 하셔서 해지환급금을 찾아서 그 가처분 소득을 늘리셔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현재 내신 보험료를 기초로 한 그 사망보험금을 축소된 형태로 이제 더 이상은 보험료를 내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낸 만큼의 비율로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보험료 AI 종신보험은 내시지 마시고 대신에 남편분의 사망보험금 적정보험금은 한 3억 정도가 현재 그 적정한 보험금이고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둘째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 정도까지는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니까 네네. 정해진 기간까지 사망보험금 보장되는 그런 정기보험 형태로 해서 가입을 하시더라도 남편분 현재 연령으로 3억 보장도 한 11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이동을 해서 꼭 필요한 때에 현재 보험금의 15배 정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좋고요. AI 보험, 그 상해 보험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 원짜리 하나 있죠. 이건 정리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LIG 손해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남편분처럼 조금 과도한 보험료 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보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10만 원대 이내로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PCA 생명의 종신보험 3만 원은 아직은 그 육아휴직 중이시지만 향후 이제 복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엄마도 일정 기간은 정기보험으로서 사망보험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그대로 정기보험으로 전환하셔도 사망보험금 1억 정도 가까이 보장 가능하시니까 한 3만 원 정도여도 그렇게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살짝씩은 다 결국은 손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약간 갈아타실, 약간 변화를 주셔야 될 부분도 눈에 띄고 있고요. 정기보험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 실손도 불필요한 너무 과다한 담보는 좀 없애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저희가 또 따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들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자녀분들 이제 또 둘째가 곧 태어납니다. 태아보험, 이 자녀보험에 대해서도 진단 필요할 것 같은데 두 자녀로 예상을 했을 때 태아보험까지 14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수준으로 팀장님은 평가하시는지요? 네, 먼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녀보험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지금 자녀보험의 만기는 몇 세로 되어 있으신가요? 만기는 아기 둘 다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어요. 아, 예. 잘 되어 있으시네요. 그런데 혹시 큰아이 같은 경우에 네, 100세 만기로 해두셨는데 그 보험료가 지금 현재 8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 가운데서 그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구분이 되시나요? 적립보험료가 그렇죠. 얼마나 들어가고 계신지. 약관을 보니까 4만 1,000원 정도 납입하고 아, 적립보험료로 4만 1,000원 정도 들어가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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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중에 갱신되는 게 몇 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자녀보험을 20, 30대 짧게 가지고 가서 성인이 되는 시점에 성인이 네. 필요한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료 부분을 봤을 때 자녀 시점에 20년이라는 납입 기간을 또 내시고 향후에 성인이 되시는 시점에 또 재차 가입을 하실 때 또 20년이라는 보험료를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부담하는 부분이 커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짧게 가지고 가시는 부분이요. 두 번째로 요즘 자녀보험은 이름만 자녀보험이지 실제적으로 자녀보험이 아닙니다. 말은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보장의 내용들과 보장의 범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잘 미리부터 100세 만기로 잘 가입을 그러게요. 해두셨는데요. 네. 문제는 사실 이 적립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향후 1,000만 원이 또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1,000만 원을 얹혀서 2,000만 원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미리 보험료가 오를 것을 내가 미리 내둬가지고 나중에 오를 것을 덜 내겠다 하셔서 적립보험료를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구매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적립보험료를 좀 줄이시고요. 네. 그에 맞는 보장의 범위를 비갱신형으로 가지고 가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녀보험으로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립보험료는 확실하게 좀 줄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또 태아보험까지도 간단하게 좀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태아보험은 임신 주수에 따라서 선천적 질병을 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보험사마다 별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해두셨으니까 네, 아이가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꼭 해지하지 마시고 예, 이거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아보험도 이제 잘 가입을 하셨고요. 다만 적립보험료 차원에서 조금 더 비용 절감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이요. 우리 남편분이 115만 원이나 지금 가입을 하셨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적은 금액이 아니세요. 가계소득에서 보험과 이 여러 가지 저축성을 합치니까 이제 비용 자체가 많이 커졌던 건데 어떠세요? 지금 상당히 크게 좀 가고 계시는 거죠? 네, 맞벌이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투자나 저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좀 덜 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외벌이로 돌아서게 되시면 그런 것들이 다 부담으로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고객님도 지금 남편분과 맞벌이셨기 때문에 이런 소득공제에 대한 니즈로서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하셨고요. 네.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납입 방법이나 납입 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관 이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변경을 하시고 해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납입만 잠시 중지를 하셔서 휴직 기간 동안에는 이런 자금을 좀 무리하게 나가시는 것을 좀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변액연금이라든지 변액 유니버셜 같은 투자성 상품의 연금을 많이 가입을 하셨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형 상품인 그냥
공시이율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시청자님, 이거를 네. 남편분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잘 배분을 하셔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각자 가입을 했던 상태로 결혼했고요. 그리고 교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결혼 초기에 또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시군요. 예. 이와 같이 이제 연금을 가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자산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세요. 지금 남편분은 투자성 상품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변액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50%를 채권형 같은 안정형 상품으로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변액 유니버셜 같은 상품은 본인이 선택하에 100% 고위험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네. 투자를 더 높게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럼 약간 이제 순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금액이? 예, 금액도 중요하지만 네. 그 비중을 어떻게 안전형 자산과 위험 자산을 어떻게 잘 배분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본인의 성향과 그 비중에 따른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이 좀 위험 자산으로 금액을 좀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 비중의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린다면 예. 남편분의 지금 아내분께서의 가입하셨던 안정형 연금 상품을 금액을 좀 줄이셔서 남편분의 변액 유니버셜 같은 쪽으로 추가 납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액 연금 자체의 금액을 좀 줄이시는 것이 향후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보험료를 부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은 방법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상품들을 차곡차곡 착실하게 준비는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적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성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조언입니다. 연금 저축보험을요, 기관 이전 꼭 알아보셔서 약간 펀드 쪽으로, 증권사 쪽으로 이전 그 얘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따로 또 연락드렸을 때 추가적으로 좀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시청자님, 연금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 뵙고요. 저희가 또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이거 좀 짧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약관대출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수호천사 유급나무저축 20만 원짜리를 이제 가지고 계신데 복리상품이고 요즘엔 볼 수 없는 좋은 거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약관대출을 2,3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시고 있어요. 연 5.6% 이자가 나가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이자를 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해약을 해서 이제 상환을 해버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주시는 거거든요. 센터장님, 이건 약간 좀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정확한 솔루션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필요하고 한데 일단 그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궁금한 부분을 여쭤볼 수는 없지만 가입하신 시점이 지금 10년 정도 전이면 상당히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지금보다 높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상품은 이율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때에 가입하신 게 맞는데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법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돈이 내가 내는 돈보다 많으면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더 많으면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죠. 해약하거나 만기됐을 때 받을 돈이. 예, 그렇죠. 예.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약관 대출의 그 이자율이 연 5.6%이거든요. 그리고 이 10만 9천 원씩을 만약에 이자로 갚지 않고 이 10만 9천 원을 그 보험사에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저축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정기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률 한 2% 정도로 감안하더라도 연한산 수익률 한 7.6%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이율 자체가 연한산 7.6%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계속 이 10만 9천 원을 계속적으로 만기 때까지 내셔야 될 상황이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셔서 갚아 나가실 수 있다면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상실이라든가 약관대출 금액 자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네. 유지를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10만 원이라는 이자가 아주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큰 부담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자, 해지를 하시거나 어떻게 상환을 하셨을 때 받을 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과연 기대치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여건이 가장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좀 상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죠? 따로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관대출 관련 질문 또 받아봤고요. 다음은 어떤 사연이실지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 외벌이 소득은 250만 원 정도고요. 6살과 3살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아는 설계사들 권유로 꼭 필요하다는 보험을 하나둘씩 가입했는데요. 지금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보험은 많이 들었는데 가족 모두가 건강해서 보험을 수령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또 아이를 둘이나 키우다 보니 생활이 빠듯해 저축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되는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월소득이 250 정도신데 보험료 여러 가지 포함해서 나가는 게 60만 원 가까이라면 부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또 병원도 안 다니신다고 하니까 이제 보험료 아까우실 수 있거든요. 차라리 해지를 할까 고민된다 하셨는데 자, 해법 주셔야죠, 센터장님. 네. 네. 보험료 아까운 거 이해됩니다만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 건강할 때는 보험 가입 가능하지만 아프시면 가입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대신에 이제 내시는 보험료가 58만 원 정도인데 네. 소득이 250만 원이니까 적정 보험료 20에서 25만 원 수준보다 한 2배 이상 더 내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료는 필수적으로 좀 줄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가입하신 상품을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15만 원 내고 계신 게 있는데 이 상품은 지금 질병 관련된 실비가 전혀 없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의료비만 1,000만 원이 있고 질병 입원 의료비라든가 질병 통원 의료비는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질병 입원이 일당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쏠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비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보험료 좀 줄이셔서 더더군다나 80세까지밖에 만기가 안 된다는 부분이 정말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 실제 병원 신세 질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 네.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험이 꼭 필요한 시점이 그 이후니까 그래서 보험료 줄여서 실비 그리고 3대 질환까지 포함해서 운전자 보험까지 엮어서 하면 한 6만 원 선 정도로도 적은 금액이지만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남편분 걸 봐드리고 예. 있죠. 그리고 지금 남편분 ING 마에스트로 변형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아마 그 사망보험금 없으니까 종신보험 추가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15만 원 내고 계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소득에 비해서 종신보험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둘째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인 현재부터 한 20년 정도 후 정도까지만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적정 사망보험금으로 구성을 해서 1억 5천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또한 그냥 한 6만 원이 안 되는 금액, 한 5만 원대 정도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참고로 마에스트로 변형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7년 후에 저축성 상품인 변형 유니버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전환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보험료 그대로 내시면서는 안 되고 전혀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이 그래서 더 나가나요? 예. 지금 현재 보험료가 15만 원인데 최소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연령에 따라서는 더 최소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 올라간다는 부분도 꼭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작 실손을 포함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시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짜보니까 6만 원 정도면 실손과 진단금 포함해서 우리 남편분 가능할 것 같고요. 사망보험은 역시나 또 정기보험으로 추천하시니까 총체적으로 1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지금 우리 남편분의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상황은 팀장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아내분의 가입 내역을 진단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장난감 같은 선물을 해줄 때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이 5살일 경우에 딸이 5살일 경우에 딸에게 좋은 선물을 해준다고 명품백을 사준다고 해서 우리 딸이 좋아하거나 그 가치를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죠. 네, 보험 가입도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보장과 그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장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좋은 보험이지 무조건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대부분의 어떤 그 보장들이
케이스가 드문 어떤 뇌출혈이라든지 특정 질병에만 국한되어 있는 여성 질병이시기 때문에 좀 더 보장을 범위를 크게 하시고 긴 기간 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좀 전환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 초반으로서 실비보험과 함께 암 진단금 2천만 원인과 그다음에 뇌졸중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이라는 어떤 보험을 가지고 가신다 하더라도 한 7만 원 정도 선이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주부이지만 사망보장금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정기보험으로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한 2만 원, 3만 원대에서 가져가시는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구성으로 가져가시면 보험료도 많이 줄어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역시나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험을.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압축해 본다면 금액적으로도 그 보험료 자체도 줄이실 수 있겠고요. 지금 간혹 보니까 뭐 70세, 65세 만기 이런 상품들도 있는데 보장 기간까지 확실하게 챙기시면서 설계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부부와 함께 여러 가지 가족분들 보험 상황들, 여러 가지 금융상품 상황들을 따로 또 진행할 테니까요. 그때 추후적인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세 분의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또 해결을 해봤어요. 두 분 바쁘셨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